식사를 할 때 어떤 음식부터 먹느냐에 따라서도 혈당 수치가 관리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당뇨병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요, 최근에 당뇨 환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당뇨를 예방하는 게 좋은데요. 식사를 할 때 어떤 음식부터 먹느냐에 따라서도 혈당 수치가 관리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식전에 먹으면 혈당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과 식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몸속 인슐린이 잘 분비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식사의 맨 첫 번째로 뭔가를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게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하면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성장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 단백질은 혈당하고도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혈당이 딱 올라가면 그것을 딱 감지합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이란 호르몬을 내보내죠.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근세포가 사용하도록 촉진을 하고요,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합성하지 않도록 막아가지고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단백질은 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물질이 나오게 합니다. 아까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혈당이 낮아진다고 했는데요. 식전에 단백질을 드시면 인슐린 분비 촉진하는 물질들을 장에서 먼저 내보내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단백질은 소화를 살짝 늦춰줘요. 그래서 당도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요. 단백질은 운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중년이 되면 꼭 챙겨 드셔야 될 영양소입니다. 중년부터는 근손실이 그냥 자고 나면 조금씩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단백질은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요, 체지방 감소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 파란 콩 같은 것을 먼저 식전에 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까먹고 있으면 또 음식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삶은 콩도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함유되어 있고요. 또 고급 단백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작은 콩알만한 것들이 포만감은 많이 줍니다. 식전에 콩을 드시게 되면 콩 속에 이소플라본이 혈당 조절 물질을 분비해서 인슐린 민감성은 높이고 저항성은 낮추어서요, 당뇨 진행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삶은 콩 드시기 번거로우면 낫또 같은 것도 괜찮고요. 요즘은 두부나 연두부, 한 컵 두부 이런 것들 사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식전에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되는 음식이 단백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섬유질은 아시다시피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상추나 양상추, 시금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같은 전분이 적은 채소를 식전에 먼저 드시면 좋습니다. 섬유질도요,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에 속하는데요. 다만 사람의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전에 섭취하게 되면 위장관 내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가지고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식전에 야채를 드시게 되면 포만감이 생겨서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기 때문에 식전에 야채 드시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식전에 혈당을 낮추는 음식 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식초인데요. 특히 이제 사과 식초 같은 경우에는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조절을 해주고요. 또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다만 시중에는 이 진짜 사과 식초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과향만 첨가한 사과 식초나 또는 발효를 거치지 않은 사과 식초가 아닌 진짜 발효로 된 사과 식초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혹시라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식전에 사과 식초를 드시는 것이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식후에 드셔도 좋고요. 음식 드시다가 중간에 소주잔으로 한 반 잔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식초는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식초 드시고는 물로 한번 헹궈서 이렇게 드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식을 드시는 순서를 알려드릴 건데요. 단백질도 좋고 채소도 좋고 몸에 좋은 것들을 알겠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먹을까 한번 본다면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낮추는 채소로 먼저 배를 채우고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덜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한 번 더 방파제를 딱 세워주면 더없이 좋은 식사가 되겠죠.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일본 간사이 전력 연구소에 의하면 성인 당뇨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쌀밥을 먼저 먹는 경우와 육류와 생선류를 먼저 먹은 경우를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육류나 생선을 먼저 먹는 그룹에서는 혈당이 무려 30에서 40% 낮게 나왔다는 결과입니다. 생각보다 식사 순서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 생선, 육류는 아니더라도 꼭 계란 한두 개 또는 연두부나 낫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전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적당한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근육 운동을 포함해서 운동 꼭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이런 행동들 실천해 주시면 더 건강한 중년 이후의 삶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